네, 비트코인을 좀 보겠습니다. 22일 날 저녁 밤늦게 하락이 강하다고 제가 봤고요. 여기 이 부분을 설명을 하다가 여기서 설명을 하다가 끝났는데요. 예, 제가 그때 봤던 것은 대파동 저점 고점이 있는데 여기가 이 정도가 보합이거든요. 이 정도가. 근데 내려가는 과정도 하락이 강했고요. 다소 깊게 돌파한 데다가 저기 집 매수 신호가 있으면 쓸 수 있다 이 구간이거든요. 그러나 큰 캔들군으로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 기준이 만들어졌어요. 이것만 봐도 이 저가 돌파할 확률이 높죠. 그런데 조정 구간이 다소 여기서 만들어지는 매도 기준으로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나 여기 윗꼬리 훌치기 작은 윗꼬리 음봉이 보이죠?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기다렸어요. 올라오는 자리를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.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려갔단 말이에요. 근데 올라오는데 이 정도까지 좀 깊게 올라오죠. 그럼 이거 돌파해도 되는 그림이었어요. 그럼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이 매도 기준을 깨지 않고 내려갔기 때문에 물론 돌파해도 하락세 직전 고점이지만 서서히 떨어지는 이 작은 캔들구는 두 번째 나온 하락 기준이거든요.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란 말이죠.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보면은 파동 자체가 깔끔해요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. 큰 캔들군이 여기 보이죠. 이런 걸 기준으로 대충 이 정도 잡고 이 위를 잡아야 돼요. 한 요 정도까지 잡으면 좋지만 이게 부담되면 그래도 두 번째 이 양봉을 허문 이 큰 음봉들 이 고가 정도 이 정도는 잡아줘야 되거든요.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매도 기준이잖아요. 이것만 봐도 얘가 돌파될 가능성이 높았어요.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 직전 저점 돌파할 확률이 높고 얘를 돌파하면 얘도 돌파할 확률이 높다고요. 그런데 얘가 바로 돌파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작은 캔들로 서서히 무너지는 자리 이 정도인데 그때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여기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선명한 매도 신호가 없다.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걸 기다린다. 그렇게 설명했던 거고요. 이게 때마침 낮에 이게 아침이죠. 요거 아침에 9시에 나왔어요. 몽스프링 매도 신호거든요. 들어갈 수 있고 손절이 여기 딱 나오니까 이 작은 극소 파동 선상에서 나오는 몽스프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 번째 매도 기준이 이렇게 작은 양봉군, 작은 음봉군으로 이루어진 작은 완만캔의 선상에서 음봉스프링 이 저가는 돌파의 대상이죠 이미. 그런데 보니까 이 큰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. 통상 이렇게 큰 음봉 다음에 음봉이 안 나오면 조정이 좀 왔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. 제가 이걸 본 거는 낮이었거든요. 낮에 뭐일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봤는데요. 여기 시가 부근에 이런 거는 뭐 센터보다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. 여기 또 매도 기준이 있어요. 얘를 기준으로 시가 부분에 딱 지정가를 걸어놓기를 또 봤다.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다람쥐는 아닙니다. 둔탁한 다람쥐는 아니에요. 그러나 거기에 준하는 큰 음봉 다음에 작은 캔들 두 개, 큰 음봉 이게 나온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. 이렇게 음봉 팽이군이 아주 예쁘고 가지런하게 나오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넷. 그죠? 이거 중간에 양봉 팽이가 하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. 다섯 번째가 음봉 팽이군이 완성되는 그 캔들로 볼 수 있거든요. 얘가 이 아래 꼬리만 있어도 이거는 충분히 내려가는데요. 음봉 팽이군이 될 수 있죠. 만약에 윗꼬리가 이렇게 길었다면 그냥 매도 신호예요. 이거는 긴 위아래 꼬리 작은 음봉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직후에 윗꼬리 음봉이 나왔어요. 이 아래 꼬리 음봉을 감안하면 비록 윗꼬리가 좀 달려 있지만 이거는 하펀이라고 봐야죠. 하락 펀치
캔들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건 매도 신호가 될 수 있는 캔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진입할 수 있는 이 구간은 조정 구간이라 기다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, 이 큰 음봉 두 개를 기준으로 얘가 나란히 비슷한 크기가 두 개라 그러면은 시가가 아니라, 자, 진입하는 방법을 툴을 얘기하는 거예요.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있어. 그런데 살짝 건드리거나 돌파 전이야. 이렇게. 그러면 약조정이 이렇게 센터에 들어갈 수 있다. 이렇게 큰 음봉 두 개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기준으로 손절은 얘의 센터 내지 시가를 이렇게 잡습니다.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게 좀 작아요. 큰 음봉 두 개라 볼 때 이게 두 번째 크단 말이에요. 이런 경우는 좀 더 올라온단 말이죠. 센터가 아니라 그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. 그럼 시가가 있고 진입하는 게 센터가 있고 그 사이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, 저는 이제 매도 신호니까 딱 그 자리로 다시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이를 보았다. 근데 요 이렇게 음봉 팽군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하펌까지 만들어지는 순간에 또 제가 이거를 캐치를 못했어요. 그래서 그냥 두고 말았다. 여기까지 떨어졌는데요. 얘는 지금 상황으로는 이저가 돌파할 확률이 높죠. 그죠?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음봉 두 개 다음에 작은 파동 하나 다음에 쑥 빠지는데 지금 매우 작은 캔들군이 만들어지잖아요. 근데 아래 꼬리군 만들고 이 작은 캔들 다음에 이 또 아래 꼬리 또 만든단 말이에요. 시간이 10시 54분인데 물론 매도 신호가 되기 약간 5%좀 부족하지만 이런 것도 일종의 하락하기 위한 힘을 비축하는 힘 비축 승부 이렇게 캔 정도가 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죠. 이렇게 빠졌다가 작은 캔들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. 이렇게. 지금 완성이 되면 살짝 올라오는 자리 한 이 정도 예상하고 이렇게 예상하고 떨어지는 걸로.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조정 구간이거든요. 그럴 때는 여기서 봤던 것처럼 큰 캔들로 올라오는 것은 그냥 지켜보고 그 다음에 다시 작은 캔들군으로 이어질 때 한번 진입을 해보던가 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 작은 캔들군이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냥 툭 큰 음봉 하나 툭 나오면서 그냥 떨어질 수 있다. 역시 이 기다렸던 이 자리 중파동 깊이에 느슨하게 늘어지는 이 작은 캔들군, 우측 어깨 매우 작은 음봉군, 선상의 음봉 스프링, 전형적인 매도 조합이죠. 이 자리 들어가는 거. 다음에 큰 음봉 두 개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, 다소 큰 음봉 두 개는 비슷한 크기인데 좀 크기 때문에 조정을 좀 약조정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과도한 조정에 가까운 위치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요 시가로 걸어놓은 거는 걸리지 않고 움직이더라. 그런 얘기입니다. 비트코인 그 파운드 비트코인 보죠. 싹 걸렸어요, 그죠? 예.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. 얘를 들어갈, 저걸 들어갈까? 근데 역시 뭐 그냥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도 기준입니다. 똑같이 들어갔고요. 비트코인을 매도 기준입니다. 추가로 들어갈 때 시가 이 큰 음봉의 시가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.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는 매도 신호고요.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거의 시가. 걸렸어요. 얘도 유로비트.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트레이딩 뷰로 보면 5개 지금 해주거든요. 이 5개를 다 비교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떤 게 우리가 초이스할 때 더 유리한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마지막 원비트도 매도 기준이 잘 나왔습니다. 이렇게 저가를 여기가 아니라 두 번째 돌파하는 위치죠. 이 저가는.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 하나 있고 두 개, 세 번째 매도 기준 서서히 늘어가는 때에 큰 음봉 처음에 딱 이 저가 앞등 자리에서 이 작은 캔들 선상 이게 좋습니다. 지금 내려가는 것도 하락이 강하고요. 올라올 확률보다는 그냥 톡톡톡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. 자, 다음에
물론 이해하고요. 제가 여기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이 저가와 이 저가가 가까울수록 진입을 하면 이 저가 돌파하면 이 저점도 돌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. 이 정도 거리란 말이죠. 조금 작죠? 그러나 거의 비슷합니다. 얘도 거의 비슷하죠. 작죠.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N비트가 좀 낫죠. 예, 비트가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데요. 예, 참조하시라 이런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. 거리가 좀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이 5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자, 이 저점 돌파하면 얘 돌파할 확률이 높다. 그럼 가까울수록 좋단 말이에요.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N비트 제일 가깝죠. 제일 가깝습니다. 예, 그래서 MBT를 들어가셔라. 들어갔으면 요 자리 하고 그리고 시가 부근 올라와서도 딱 걸려서 떨어지는 그런 그 사례를 경험해 볼 수가 있었을 거다.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현재 다 비슷합니다. 이제 4시간으로 봐도 그렇고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이 저점이 돌파의 대상이에요.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저점을 앞둔 위치긴 해요. 전저점을 기준으로. 그러나 여기서는 또 올라가도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림 자체, 그림이 왜 그러냐면 전저점을 깊이 돌파한 것도 있지만 지금 하락 기준들로 죄다 이루어졌다.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돌파를 큰 캔들을 돌파한들 올라오면 조정 구간으로 봐야 됩니다.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러니까 현재 이 위치에서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. 요 저점 목표로 보는 거죠. 그때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22일인가요? 일요일 날 강의하는 날이죠. 여기서 진입을 해도 지금 보면 이 자리였는데 말이죠. 이 자리였는데 그때 얘기하는 게 이게 자 67,000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전저점을 목표로 갈 수 있었다. 그럼 30% 가까이 되잖아요. 28까지. 그리고 가격대가 4만대로 떨어져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고서 여기 진입을 하게 된 건데 이후 움직임만 잘 받쳐주면 이 저점이 문제가 아니라 보합하지만 않는다면 하락이 강하게 이루어져서 떨어질 거다. 그러면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 신호 나갔을 때 진입을 하면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죠. 중장기로 들어갈 수 있다. 그래서 여기서 진입하고 이전에 있는 것도 좀 다 팔지 말고 청산하지 말고 일부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매수 신호 나오면 걔하고 바꿔 타서 목표를 여기까지 끌고 나가는 이게 이제 한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최고점까지 볼 수 있는 자리예요. 이 자리. 그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. 물론 전저점은 얘가 제일 좋았죠. 그러나 깊게 떨어져서 그거는 뭐 참 틀렸고요. 얘도 괜찮았어요. 근데 깊게 빠졌으니까 얘도 그리고 직후 움직임도 하락 기준이에요. 그러니 지금 여기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. 지금은. 그런데 얘도 조금만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? 한 이 정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. 이 정도 기준으로 빠지면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보합. 이 전저점과 이 전저점 사이거든요. 중간에 여기 있잖아요. 이 보합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거를 상상하기 좀 어렵죠. 그렇죠? 62,000에서 14,000까지 떨어지는 거니까.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. 차트 실시간 차트는 일단 비트코인만 보겠습니다.